이번엔 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전격 비교 분석하는 앱 대 앱 코너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형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앱 대 앱의 링 위에는 어떤 앱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수님 책 좋아하시나요? 책 자주 안 읽으시죠? 좋아는 하는데요. 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 읽습니다. 근데 요새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책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전자책이 좀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전자책 앱들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자책의 경우 실제로 종이책보다 60에서 70% 가격이 저렴하고요. 네. 쉽게 디바이스에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람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앱 대 앱에서 전자책의 대표 주자를 알 수 있죠. 네. 리디북스와 크레마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 앱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떤가요? 네, 먼저 리디북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에 이니셜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앱입니다. 현재 회원수가 130만 명 정도 되고요. 앱 누적 다운로드는 500만 건. 500만 그리고 건이요? 컨텐츠는 지금 한 2천만 건 정도 다운이 됐고요. 크레마는 반면에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들, 대교, 그다음에 예스24 이런 5개의 사들이 모여가지고요. 한국 이퍼브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 이퍼브라는 단체에서 작년에 출시한 앱입니다. 그래서 리디북스에 비해서는 현재 회원수는 좀 적은 편이죠. 역시 회원수 면에서는 리디북스가 앞서 나가고 있군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전자책 앱이 무료일 텐데 어떤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사실 선점을 했어요. 맨 먼저 전자책에만 올인을 한 회사로서 전자책의 특히나 안정성이라든가 기타 사용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유리한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가장 많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알라딘이나 예스24, 반디앤 루니스, 리브로 같은 5개 온라인 책 서점이 구매한 책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통합 앱입니다. 아하. 예, 통합 리더로서 다른 곳에서 산 것들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각각의 또 온라인 서점들이 각각의 리더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 간의 호환성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전자책 앱인 만큼 책의 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컨텐츠 면에선 한번 비교해 주시죠. 네, 컨텐츠 면에서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죠. 리디북스 말씀을 드릴게요. 리디북스 같은 경우 현재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만화, 무협지 등을 통틀어서 지금 15만 권 정도의 컨텐츠가 15만 있습니다. 권이요? 예, 근데 이 15만 권 중에 저작권이 만료된 컨텐츠들,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컨텐츠 양은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반면에 또 판타지, 무협소설, 잡지 등을 렌탈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도? 네, 대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리디북스가 같은 종류의 패키지들을 묶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어떤 특정한 테마의 책들을 구매하는 전자책 독자들에게는 리디북스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크레마 같은 경우는 5개 서점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에서 볼 수 있는 반면에 하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신간이 아무래도 기존의 서점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리디북스보다는 좀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디북스는 책 대여나 이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장점인 거고 반대로 또 이제 신간 면에서는 크레마 쪽이 훨씬 앞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어보죠. 책 읽을 때는 역시 기능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가독성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네, 제 개인적인 경험도 조금 가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리디북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편의적인 측면에서 리디북스가 책의 본질적인 기능이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읽는 거에 굉장히 사실은 많이 고민이 돼 있는 흔적들이 있고요. 먼저 보시면은 리디북스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리디픽스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리디픽, 네. 사용자가 읽고 있는 책들에 관련된
어떤 그 선호도들을 분석을 해서 적절한 책들을 사실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추천해 주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책을 굉장히 그 종이책처럼 읽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다거나 그렇죠. 뭐 중요한 거에 메모를 남긴다거나 책갈피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꺼번에 서머리를 해서 사용자들이 내가 어떤 책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서 크레마는 또 어떤 세부적인 기능이 있습니까? 네, 크레마의 경우 뭐 기본적인 기능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글자 크기라든가 줄 간격, 여백 같은 것들을 좀 튜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목록과 다운로드 책장을 별도로 해서 구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리디북스에 좀 밀린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책을 읽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거의 유사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 2라운드까지 이 컨텐츠하고 기능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 팽팽하다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역시 활용도나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제가 사용자로서 리디북스에 손을 먼저 들어주고 싶고요. 아, 그런가요? 네, 좀 너무 주관적인가요? 첫 번째, 그 책을 읽는 본질적인 기능에 있어서 리디북스가 가장 사실은 사용자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뭐 팬시한 기능들이 있지만 결국은 책을 보는 경험에 있어서는 리디북스의 경험이 조금 한 수 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특히나. 이 다양한 기능들을 리디북스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반면에 크레마는 아무래도 5개의 오프라인 회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반응 속도라든가 대응 속도들이 조금 느린 게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또 이 컨텐츠의 양도 그리고 컨텐츠의 신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전자책 앱을 낱낱이 비교 잘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자책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는 만큼 두 앱의 활약을 기대해도 되겠죠? 네, 사실은 전자책 시장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두 앱의 활약을 통해서 실제로 전자책 시장이 좀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우리 독자들이 좀 스마트한 이 독서 생활을 좀 습관화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전자책을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최용욱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